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복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광고를 보신 분들은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복층으로 건축을 해주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분양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왜 복층이 안 돼 있느냐, 복층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층고를 높게 만든 거 아니냐, 뭐 복층을 왜 내가 하느냐, 여기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복층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복층은 사용하시는 게 보통 이렇게 사용하죠. 높은 층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업무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복층 공사를 해서 2층으로도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바닥 면적 기준으로 이제 분양가가 이제 책정이 되는데, 내가 거기에 추가로 복층을 하게 되면 추가로 면적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내가 인테리어 비용만 활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층 공사를 이 시행사에서 해주진 않습니다. 아마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알아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복층 공사를 해 놓으면 그만큼 뭐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장점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층고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죠. 지식산업센터 보통 이제 제조형으로 되어 있는 호실의 경우 뭐 4.5m, 4.8m, 5.5m, 뭐 6m, 7m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층고를 적용하기 때문에 복층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높은 층고를 그냥 놔두기에도 좀 아깝죠. 일단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 호실인데, 내 소유인데 내가 더 늘려서 더 사용하는 거 뭐가 문제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층을 시공하게 되면은 일단 내 호실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뭐 매매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복층해 놓으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추가를 더 이제 일반적인 호실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임대를 놓을 때도 다른 데는 이게 안 돼 있지만 우리는 이게 돼 있다, 그래서 뭐 5만 원 더 받아야 된다, 뭐 10만 원 더 놓지만 뭐 공간을 이만큼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호실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복층을 보면은 이제 건축법상 용어는 복층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건축법에는 다락이란 용어로 나와요. 다락. 그래서 복층이 아니라 다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락의 층고는 1.5m 이하가 돼야 됩니다. 1.5m 이하. 1.5m를 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불법 건축물로 들어가는 거죠. 건축법 시행령 뭐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보시면은 다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락이 1.5m면 되겠네, 1.5m 이하면 뭐 그래도 뭐 조금 숙이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1.5m는 뒤에 가서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닥부터 이 천장 구조물까지입니다. 천장 구조물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높이도 낮을 뿐더러 실제 여기를 뭐 어떻게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이제 합법화되게 사용을 하려면은, 다락으로 들어가려면은 정말 사용하기 힘든 구조 높이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실로 쓰고 뭐 공간을 활용하려면은 무조건 2.5m 뭐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 복층 구조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문제된 게 하남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것도 지식산업센터가 대부분이 다 그냥 복층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영업사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입주자들도 당연히 복층을 사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층고가 높이 나왔고 뭐 광고도 다 그렇게 한 데다가 뭐 당연히 복층으로 써도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복층을 하고 싶으면 복층 공사를 해서 복층을 쓰는 거고, 대부분이 다 공간을 더 넓게 쓰기 위해서 복층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 이제 다 문제가 된 거죠. 입주할 때쯤, 입주하고 난 뒤에 다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 명령이 떨어지고 이행강제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이행강제금이, 왜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은 일단 이 높이 제한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다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층 공사를 뭐 건축할 당시 설계에 당연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 면적을 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바닥 면적, 연면적에 산입이 돼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이만큼이다. 이 건물은 이 호실은 면적이 전용 면적이 몇 평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복층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높이를 추가하게 되면 이것도 바닥 면적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호실은 뭐 30평인데 복층으로 여기 20평을 더 만들어 놨다 하면은 뭐 50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50평이 면적이 되는 거고, 다 이런 식이 된다면 이 건물 전체의 연면적도 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용적률이 다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죠. 다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고, 이걸 뭐 풀려면은 뭐 연면적을 이제 용적률을 상한에 시켜서 이걸 다 합법화 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지금 또 여기 나오는 게 불법 건축, 이거 양성화를 이제 시켜주는, 신청받아서 문제가 없다 양성화 시켜주는, 뭐 일정 비용은 들겠지만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1.5m 이하가 된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복층은 다 불법이라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 적발 시 행정처분은 이행강제금, 뭐 벌금 등이 됩니다. 일단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나오게 되면은 뭐 추가 민원이 발생하고, 뭐 나왔을 때 뭐 위험이 있다, 그럼 이제 아예 철거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겠죠. 근데 철거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 이행강제금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층고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층고는 이제 지게차나 뭐 화물차를 이용한 하역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층고가 높기 때문에 뭐 차들이 와서 얼마든지 상하차 작업을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거. 높은 층고를 활용해서 호이스트가 차지하는 높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 1m 정도를 더 잡아먹기 때문에 이 호이스트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호이스트를 설치해서 조금 더 이제 물건 적재, 뭐 상하차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물, 아예 높은 층고를 활용해서 이렇게 화물을 적재시킬 수 있는, 이렇게 활용하는 정도가 현재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높은 층고를 활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내부 구조를 보면은 실제 뭐 층고가 뭐 6m 내, 뭐 이런 뭐 7m 내, 뭐 5.5m 내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층 바닥과 이제 3층 바닥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바닥을 보면 3층 바닥이 있고, 이건 천장이죠. 2층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층고는 2층 바닥부터 3층 바닥까지 높이입니다. 전체 높이. 그러니까 천장의 구조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전체 높이가 뭐 6m, 층고가 6m면 여기 전체가 6m인 겁니다. 천정고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딱 바닥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천장까지가 천정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높이까지가 천정고가 되는 거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층고와 천정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정 마감재가 있을 거고요. 그 위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천장에서 꼭대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가 있습니다. 빔이라고 하죠. 튀어나와 있는 이 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배관, 스프링쿨러 배관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배관들이 있고 보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천정 마감재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공장호실 같은 경우는 천정 마감 없이 그냥 노출형으로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죠.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딱 지식산업센터 공장호실 갔을 때 천장을 봤을 때 보랑 이제 배관까지 보이는, 그리고 이 높이는 대략 한 80cm에서 120cm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내려야 될 거는 층고가 6m다. 그럼 거기서 80 내지 120cm는 낮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대략 그냥 1m만 잡아도 층고가 6m면은 그냥 천정고는 5m 혹은 4.8m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천정고입니다. 천정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 복층공사, 아까 1.5m라고 말씀드렸죠. 복층공사라면은 복층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복층 바닥부터 이 높이까지가 1.5m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1.5m 이하. 그럼 복층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를 노출형으로 둘 게 아니라 마감도 해야 되겠죠. 천장 마감까지 스프링클러니 뭐 등 같은 것도 달아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근데 보랑 이미 배관만 해도 약 80에서 120cm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천장까지 하고 그러면 대략 뭐 1.5m 이하에서 1m를 빼면은 약 30cm, 40cm 밖에 안 되죠. 이걸 최대한 뭐 줄여서 70cm라 하더라도 여기 보부터
배관을 70cm라 하더라도 여기가 1.5m 이하가 되려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약 8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복층을 80cm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예 그냥 뭐 물건 쌓아 놓는 거 외에는, 아니면 애틱 오피스처럼 아예 그냥 다락으로 낮게 사용하는 경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1.5m 넘는 경우에는 바닥부터 3층의 바닥까지입니다. 내가 발이 닿는 곳부터 3층 바닥까지가 1.5m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넘게 되면은 이제 면적에 들어가고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복층은 이 높이가 1.5m 이하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럼 당연히 더 높게 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불법 건축물로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복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까지나 뭐 불법적이라는 거, 이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안 된다면 뭐 지금까지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눈에 띈 게 뭐 몇 군데, 하남이나 뭐 어디가 있어서 몇 군데 눈에 띈 거지,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는 다 복층으로 사용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악의적으로 뭐 민원을 계속 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뭐 사람 심리상 내가 걸렸으면은 여기 다 뭐 복층 다 돼 있는데요,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억울하죠, 나만 적발되는 것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다 건물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변화를 위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합법화 할 거냐, 용적률을 상한할 거냐,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지 받아줄 거냐, 뭐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